실적에 대해서 실적 감소가 불가피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은 크게 보면 이제 거의 정책적으로 봤을 때는 4차 비상경제회의, 그다음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요게 이제 정책적인 부분들의 큰 틀이고요. 주요 기업들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이제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가 4월 7일 화요일에 있고요. 그다음에 현대차의 1분기 자동차 판매 실적, 이 부분들이 또 역시 4월 7일 화요일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4차 비상경제회의 이번에는요, 뭐 앞서서 앵커께서도 말씀해 주셨고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미국에서 이 고용 지표가 상당히 지금 악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지고 있죠. 이런 부분들은 이 코로나로 인해서 뭐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이 고용의 흐름들이 좀 안 좋아지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음 주에 나오는 4차 비상경제대책회의는 아마도 이 고용대책 관련돼 있는 흐름들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고용 불안, 이 부분들이 글로벌적으로 지금 엄습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서 홍남기 부총리를 포함한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는 아마도 4차 비상대책회의는 고용 불안, 그다음에 일자리 대책,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비상경제대책회의가 1차, 2차, 3차가 지나면서 큰 거시적인 부분들에서 지금 내려오고 있는 흐름들인데, 거시적인 부분들에서 이제 채권시장, 증권시장 안정, 그다음에 기업 안정, 그다음에 이제 일자리 쪽으로 좀 내려왔으니까 아마도 일자리 쪽에 대책들이 나오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 갖고 계시는 그런 일자리 대책 관련주들, 이런 부분들도 한 번쯤은 모멘텀을 받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한국은행이 전격적으로 0.5%의 빅컷을 단행을 하면서 금리가 0%, 기준금리가 0%대에 지금 진입을 해 있는 모습이라서 시장 대다수의 이 예측치는 이번에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추가적인 금리 인하는 안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금 전망을 좀 하고 있는 흐름들인데요.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아, 그래요? 이번에도 추가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네, 그럴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이건 뭐 제 생각이라서 현실화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있다고 보는 건데요. 왜냐하면 0.5% 빅컷을 단행을 했어요. 그러면 시중금리가 좀 떨어져야 되거든요. 시중금리가 좀 떨어져야 시중에 이제 돈이 좀 도는 그런 형태가 나타나는데, 실제로 0.5% 기준금리를 다운시키고 나서 시중금리의 동향을 살펴보게 되면 오히려 약간 올랐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이라든지 아니면 뭐 신용대출, 이런 뭐 기업대출, 이런 부분들이 약간 오르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어요. 그게 이제 CDS 프리미엄이 증가하면서 은행 입장에서는 정책적으로는 돈을 풀으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은행 입장에서는 약간 좀 리스크 프리미엄이 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약간 올랐는데, 아마 한국은행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무제한 양적 완화, 이 부분들이 지난주에 있었잖아요. 한국은행 발표가. 그러니까 그 은행들에게 뭔가 메시지를 전할 가능성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기준금리를 한 번 더 내려줌으로 인해서 지금 시중금리 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은행들한테 금리를 좀 내려라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물론 뭐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개인적인 그런 전망이고요. 시장의 대다수 전문가들은 뭐 동결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동결을 한다면은 시장에 큰 영향이 없겠죠. 근데 만약에 제 예상대로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만약에 예상외로 금리를 또 내린다라고 하게 됐을 경우에는 지난번에 0.5% 내렸던 것보다 더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기대치가 없었는데 그 기대치보다 더 높은 기대치의 금리 인하를 해주기 때문에 이러면 정책적으로 정부나 한국은행은 우리 경제가 침체되거나 이 자금 경색이 나오는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방어하겠구나 라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시장에 긍정적인 요인이 될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다음 주에 금리를 좀 내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좀 됩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이미 한국은행이 50bp 인하를 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금리를 동결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오히려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도 있다라는 부분들 살짝 또 언급을 해주셨네요.
자, 앞서서 간단하게 뭐 고용 대책이 나오면서 네. 일자리 관련주가 부각될 수 있는 한 주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여러 가지 시장의 총체적인 상황을 고려했을 때 다음 주 전략을 좀 세워주신다면 어떤 게 필요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지수의 흐름들이 상당히 이제 박스권에 일주일 동안 묶여 있었거든요. 이 다음 주에는 일단 월요일은 뭐 큰 이슈는 없어요. 근데 이제 화요일부터 이제 이슈가 있는데 월요일 아마 오후장부터 그 이슈가 시장에 반영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월요일 오후장부터 우리가 시장의 흐름에서 좀 지켜보셔야 될 이슈 중에 하나는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입니다. 이 삼성전자가 1분기 잠정 실적, 우리나라 상장사 중에서는 제일 먼저 실적 잠정을 보여주는데요. 지금 1분기 매출액 예상치가 약 55조 6천억, 이건 뭐 적어 놓으셔도 괜찮겠습니다. 55조 6천억 정도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6조 2천억 정도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림에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네. 2019년 3월 달 보게 되면 6조 2천억의 영업이익을 삼성전자가 기록을 했죠. 네. 그 다음에 회복세를 보기다가 올해 1분기에 또 6조 2천억 정도라면 영업이익은 작년 정도 수준, 그 다음에 매출액은 작년에보다 한 6% 정도 늘을 것으로 지금 예상치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만약에 예상치보다 밑으로 나오는 매출액이 나오거나 영업이익이 나오면은 화요일장은 조금 조정이 있겠죠. 네. 근데 이제 보통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할 때 아침에 장 전에 발표를 하기 때문에 화요일장 조정이 있어서 만약에 이게 실적이 조금 더 안 좋게 나왔다는 가정하에입니다. 안 좋게 나왔다는 가정하에 삼성전자가 예를 들어서 툭 떨어져서 시작을 한다라면 화요일 오전이 저점이 될 가능성이 높죠. 네, 그래서 지수도 역시 화요일 오전이 저점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삼성전자 잠정 실적 때문에 이번 주에 종합주가 지수는 이 크게 움직이질 않았던 그런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같은 날 화요일 날 오후가 되면은 이제 현대차 오전에 나올지 오후에 나올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때는 오전에 발표를 하고 어떨 때는 오후에 발표를 하는데 현대차가 이제 1분기 자동차 판매 대수 발표를 할 겁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이제 삼성전자가 오를 때는 현대차는 좀 쉬어요. 오. 왜냐하면 시가총액이 높기 때문에. 그다음에 네. 또 삼성전자 좀 쉴 때는 현대차는 또 오르는 그런 경향들이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현대차의 자동차 판매 실적 대수 이 부분들은 수요일쯤 정도에 시장에 반영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다음 주에 주목해야 될 게 목요일 날,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건데 옵션 만기일이 있습니다. 네, 보통 이제 3월달, 6월달, 9월달, 12월달 3, 6, 9, 12월 두 번째 목요일은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데 그 외의 달들, 뭐 4월, 5월, 뭐 7월, 8월 이렇게 그냥 3, 6, 9, 12가 아닌 달들은 두 번째 목요일이 옵션 만기인데 이번 달의 옵션 만기에는 약간의 변동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달 옵션 만기의 이 변동성은 앞서서 화요일, 수요일 날 삼성전자와 현대차의 흐름들이 긍정적으로 좀 보여진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목요일은 좀 쉬어가는 흐름이 나올 거고, 네. 화요일 날, 수요일 날 만약에 삼성전자나 현대차 때문에 약간 좀 조정이 보인다라고 된다면 목요일은 이제 반전, 상승으로 반전되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다음 주에 관전 포인트는 월요일 오후장부터 목요일 장까지가 가장 하이라이트가 될 것이다라고 보고요. 저는 시장이 상승했으면 좋겠어요. 네. 네. 네, 시장이 저도요. 상승했으면 좋겠고요. 네. 하지만 여러 가지 여건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만약에 시장이 크게 상승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너무 아쉬워하실 것은 없다. 왜냐하면 주식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주가가 오르는 것보다는 이 낮은 가격에 있을 때 더 많이 살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 잠깐 사례를 들어드렸습니다만 6천만 원 가지고 삼성전자 6만 원일 때는 1000주밖에 못 사지만 6천만 원 가지고 지금 현재는 삼성전자 1300주 살 수 있다 그랬죠. 어차피 장기적으로 보면은 주가가 올라갈 주식이라면 많은 주식수를 갖고 있는 사람이 결국은 이기게 돼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요. 다음 주에 주가가 오르면 참 좋은데 만약에 네. 안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여러분들 실망하지 마시고요.